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동주라고 하고요. 홍콩에서 앞으로 일하실 분들을 위해서 홍콩의 노무법이랑 노동법 그리고 근로계약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일제 컨트롤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법 체계를 저희가 물려받았는데 일본은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받았냐? 그거는 독일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법 체계는 대륙법이라고 해서요. 독일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반대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독일의 법 체계가 아니라 영국의 법 체계를 물려받았습니다. 영국의 법 체계는 영국이 예전에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법 체계는 보통법이라고 합니다. 홍콩법에서는 법령이 보통법이나 계약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법에도 갑이 존재하고 을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갑이 되는 법은 그 법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 보통법이나 계약법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동법이나 이런 근로계약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전에 위에 존재하는 법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직장에 가셔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읽어보신 다음에 서명을 하실 거잖아요. 일주일에 1일은 근본적으로 휴일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고용주 측에서 일주일 동안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그게 아무리 계약서상으로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령이 그 계약서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는 역시 하나의 계약서일 뿐이므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동의하는 내용에 맞춰 작성됩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고용주가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고용인이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고용주도 무시할 수 없는 법령이 지정한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바로 근로시간, 급여, 휴일, 그리고 연차 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령이라는 거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당연히 법정 공휴일은 모두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조건으로 인해서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휴일에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일단 받으셔야 되고요. 휴일에 일을 한 시간 이후부터 60일 내에 고용주 항공사는 이제 이를 대처하는 휴일을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나라나 법은 비슷하고 한국과 같이 근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거를 당연하게 넘기시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계약서상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모든 그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제 근무기간이 1년에서 3년 기간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7일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일하는 횟수가 늘어날 만큼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8일, 9일, 10일 이런 식으로요. 최대 14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장기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서상 그 연차휴가가 6일이다 라고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서 조항 역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계약서상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은 당장 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약서라는 것, 그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모든 권리를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 당연한 상식선에 있어서의 얘기겠지만 성차별이나 장애차별 아니면 인종차별 또는 가족신분차별 같은 이런 차별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근본적으로 소송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나 아니면은 자신이 이제 회사를 나오실 때 법률상에서 이제 지정한 그 해고 사실 통보일은 해고일부터 최소 30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전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법률상의 그 부당해고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분들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홍콩법에서 그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고용주가 원해서 해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뭐 저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냥 해고 통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 직원들이나 고용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 법적인 원리이고요. 타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당해고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타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그리고 임신한 직원 해고, 임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인 직원 해고,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회사로 나오지 못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유로 지금 해고하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노동조합이나 다른 기타 고용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해고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고, 근로기간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그 타당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고용인의 부당한 행동, 은퇴가 이제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상사가 이제 지시내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이유에 인해서 해고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능력 또는 자격 부족으로 인한 해고에 대한 부분은 이건 굉장히 사실관계상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력 과잉이 발생해가지고 일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위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도 타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해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고인데, 이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사건의 팩트에 따라서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갈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부분 이제 부당 대우에 대한 부분인데,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 없이 고용주 마음대로 근로계약서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부당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승소를 하시게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강제로 복직이 가능하고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직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시기. 다음 이제 그 퇴직금으로 잠깐 넘어갈 텐데요. 그 퇴직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4개월 이상 근무를 한 직원에게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홍콩법상 퇴직이라는 것은 사직이라는 거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은 자신의 회사와 관계없이 상부의 결정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이고요. 사직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해서 직장을 떠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법률상 사직을 하는 사람한테는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계약서상으로 쌍방 동의하에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합니다. 저도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한 달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만 원에 이제 3분의 2인 200만 원이 A가 되고 2년 정도 근무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B가 일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200 곱하기 2 해서 퇴직금은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있다시피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을 한 직원은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한 후 10주간의 출산휴가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 출산 전으로 몸이 편치 않은 경우 추가 4주의 출산휴가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최대 14주 동안 출산휴가를 제공받을 권리가 법령상에 있는 것이고요. 홍콩법상 고용주는 출산휴가 중인 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 월급의 5분의 4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임신한 직원은 출산휴가 전 최소 40주 이상 해당 직원에게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40주라고 하시면은 약 한 10개월 정도인데, 취직하신 지 10개월 정도 지나셨어야 그 정상적으로 이제 출산휴가 중에 이제 월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임신이 확정되신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그 임신 진단서, 임신 확인서를 보험중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약서 체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터미네이션 조항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파기가 가능한지, 즉 어떠한 경우,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근로계약서가 파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즉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확인할 것 같아요. 일단 계약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계약서의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소송을 방지하는 데 있어요. 계약서상에서 계약의 불이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서를 이제 위반하는 행위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해 놓은 계약서가 사실은 제일 좋은 계약서입니다. 처음 한 계약이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계약을 단순히 연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첫 번째 계약서에 들어있던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뀌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연장 계약서에 그게 적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연장 계약서에 그게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사전에 이제 처음 작성할 때 계약서에 있는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쌍방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 마음대로 하우징 얼라운스에 대한 그 금액을 축소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당 대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을 모르신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 대우를 당했다고 느끼셨을 경우에 그거를 꼭 참고 넘어가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당한 대우인지 아닌지 약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가 만약에 기분이 나쁘시고 이게 뭔가 이건 옳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항상 법적으로 그걸 한번 확인하시는 거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홍콩이라는 나라가 영주의 입장에서 아무리 갑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안 좋은 일은 없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뭐 한국어가 좀 어눌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뵐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를 뵐 일이 있으시면 소송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뵐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